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G80 전기차 페이스 리프트입니다. 이번 G80 일렉트리파이드는 MLA 헤드램프 도입 및 범퍼 좌우의 볼드한 크롬띠로 고급감을 높였는데요. 웰컴 라이트도 총 3가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방 충전구에는 열선과 조명, 전동 열림 기능이 도입이 되면서 배터리 용량도 7.3kW가 증가된 94.5kW 배터리가 탑재되고요. 덕분에 주행거리도 48km가 늘어난 475km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는 SK온이에요. 충전의 경우 800V 초급속 충전이 지원이 되면서 10%에서 80%까지 약 25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를 통한 유지비를 계산해보면 연간 118만 원 수준으로서 내연기관 대비 연간 200만 원대 정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와이퍼 블레이드 일체형 분사 시스템 도입으로 시야 가림 및 소음 감소, 워셔액 사용량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크기는 기존 대비 휠 베이스를 130mm나 늘려서 거의 롱 휠 베이스 형태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휠 또한 G90 롱 휠 베이스 스타일의 19인치 DC 타입으로 포지션 간의 연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범퍼에 전면과 동일한 크롬띠를 추가한 게 다예요. 참고로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전동식이고요. 용량은 배터리 탑재로 인해 기존 대비 69L가 줄어든 355L입니다. 짠!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이번 신형 G80 전기차는 기본 사양인 스탠다드 디자인에서는 옵시디언 블랙 모노톤과 에크루 카멜 모노톤 총 2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선택 옵션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에서는 프러시안 블루 모노톤과 애쉬앤 그레이 앤 글레이셔 화이트 투톤까지 총 4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컬러는 블루 모노톤으로서 차분하지만 엣지감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기존 내연기관 G80과 동일한 타입으로서 페리 때 적용된 3스포크 스티어링 휠과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 CCIC 운영체제 등 최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전기차로서 회생제동 컨트롤도 지원이 되고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으로 우주선 같은 느낌도 낼 수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들어보면 신기하긴 한데요. 뭔가 자주 사용할 것 같진 않습니다. 2열은 휠 베이스가 늘어난 만큼 공간이 더욱더 넉넉해졌는데요. 벤츠 EQE나 BMW i5와 비교해보면 전고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G80 일렉트릭 파이드가 더 큰 편입니다. 또한 내연기관 대비로 봐도 중앙 센터 터널의 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5인 탑승 시에도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연기관 플랫폼의 전동화 모델임에 따른 바닥 배터리 탑재로 헤드룸은 조금 좁아졌는데요. 키 165cm 여성 기준으로 최대 레그룸은 2뼘 반, 최소 레그룸은 주먹 2개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하나 정도가 나옵니다. 주요 편의 옵션은 에어벤트와 USB 포트, 열선과 뒷면 전동식 커튼, 뒷좌석 전동식 도어 커튼, 그리고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이지 클로즈 시스템으로 이렇게 문을 열 수도 있고요. 반대로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닫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 옵션인 2열 컴포트 패키지를 추가하시면 뒷좌석 에르고 모션 시트와 통풍 앤 무선 충전, 3종 공조 등이 추가되면서 의전용으로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V2L은 실외만 지원되고 실내에는 없습니다. 이번 신형 G80 일렉트리파이드는 세제 혜택 후 기준 8,490만 원으로 구형 대비 98만 원이 올랐는데요. 휠베이스까지 늘어난 거에 비하면 적당한 수준인 것 같긴 합니다. 또한 보조금 50% 구간이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 실구매가는 8,106만 원으로 경쟁차 대비 갭이 더 벌어집니다. 이에 따른 신형 G80 일렉트릭 파이드의 인기 견적을 살펴보면 선택 옵션 3개를 넣은 9,136만 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 조합의 경우 에르고 모션 시트나 프라임 나파 가죽, 고속도로 주행보조 2 등 에이다스부터 시트와 내장재까지 전방위적인 고급화가 이루어지긴 합니다. 다만 패밀리카로 사용 시에 2열이 다소 아쉬워질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홍시픽 추천 견적을 짜보면 인기 견적에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을 빼고 2열 컴포트 패키지를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되었을 때 약 9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가긴 하지만 G80 전기차는 기본부터 천연 가죽에 알루미늄 트림 등 내장재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라리 VIP 레그레스트나 이지 클로즈 등 2열 수준을 높인다면 모든 탑승객의 만족도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신형 G80 전기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안전벨트를 매볼게요. 시트 벨트를 매니까 제가 이렇게 쫙 당겨졌잖아요. 프리 액티브 시트 벨트라고 보통 수입차에 많이 적용이 되는 옵션인데요. 신형 G80 전기차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옵션 사항이고요. 또 출발하기 전에 이 신형 G80 전기차에 새롭게 탑재된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블레이드 일체형 워셔액 분사 시스템입니다. 자, 워셔액을 뿌려보겠습니다. 워셔액을 뿌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워셔액을 누르면 여기 블레이드 쪽에서 워셔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의 차들은 워셔액을 분사할 때 이 보닛 앞쪽에서 뿜어져 나오잖아요. 근데 이 블레이드 일체형 같은 경우는 소음 발생률도 적고 또 압류를 조금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고급차에 적용이 많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벤츠 S클래스에 적용이 많이 되죠. 자, 현재 인포테인먼트로 보면은 배터리는 76%가 차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453km라고 나와 있습니다. 100% 차있을 때 약 470km 정도 주행이 가능한 건데 현재 76%밖에 안 차 있는데도 453km가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면은 100% 충전을 했을 때에는 거의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전방에 연속된 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신형 G80 전기차의 승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지턱 넘어볼게요. 뭐야?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계속 지금 방지턱 넘고 있거든요? 와, 신형 G80 전기차에는 프리뷰 액티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 트림부터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현대차에는 거의 옵션으로 적용이 되고 제네시스에는 차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거의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옵션인데요. 다시 한번 넘어볼게요. 야, 이거 진짜 미쳤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종 중에서 가장 편안합니다. 흡사 위급이라고 볼 수 있는 G90에 들어가 있는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 하체 감각과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페이스 리프트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뭐 플랫폼이나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방지턱, 야, 하체 세팅을 그냥 아예 새로 한 느낌이 듭니다. 다른 차를 탄 것처럼 승차감이 정말 편안하고 고급스러워요. 플래그십다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80 전기차는 G80 내연기관 플랫폼 베이스에다가 전동화로 만든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내연기관 G80 신형과 비교했을 때에도 이 전동화 모델 일렉트릭 파이드의 승차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참고로 휠 인치수는 19인치 단일이고요. 추가적으로 휠 인치를 따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G80 대비 전고가 조금 더 높긴 합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거의 내연기관과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뭔가 갑갑한 느낌이 드는데요. 현재 제가 이 시트를 제일 아래쪽에 내린 상태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내렸어요. 더 내릴 데도 없는데 제가 앉은 키가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시트를 가장 내렸을 때 헤드룸이 한 요 정도, 한 뼘 좀 덜 나오거든요. 요 정도가 나옵니다. 뭐 제가 최근에 타봤었던 기아의 K8보다는 헤드룸이 조금 더 여유로운 편이기는 하지만 좀 약간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뭔가 루프가 다을락말락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형과 비교했을 때 리어랑 쿼터 글라스의 두께가 조금 더 증가했고요. 또한 흡차음재 면적을 넓혀서 NVH, 실내 정숙도를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기본 트림부터 옵션 추가 없이 액티브 로드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소음과 반대되는 위상의 주파수를 쏴줘서 조용하다라고 느끼게끔 해주는 옵션인데요. 시속 80km 정도로 주행 중이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확실히 내연기관보다 더 조용하고 데시벨로도 더 조용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창문을 내려볼게요. 오,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네요. 그럼 이제 창문 닫아보겠습니다. 아니 뭐 돈 받은 거 아닌데 진짜 조용해요. 그리고 방금처럼 창문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을 때 이 외부 소음 유입이 그냥 갑자기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찬 것처럼 그냥 외부 소음이 아예 안 들립니다. 이렇게 잘 막아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의 흡사 위급인 G90과 비교해도 크게 밀리지 않는 수준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가속감을 느껴보기 전에 현재 이 신형 G80 전기차에는 전기차 전용 사운드인 액티브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전기차 전용으로 새롭게 만든 사운드라고 해요. 그래서 모드는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호라이즌 모드입니다. 요거는 우주의 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엑셀링 살짝 해볼게요. 오? 이거 무슨 소리지? 어디서 많이 뭔가 들어본 것 같으면서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익숙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사운드라고 할까요? 자,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이게 보통 전기차에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차종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다른 점을 찾자면 가속했을 때 이 우주의 소리를 담은 요게 조금 베이스가 더 깊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종에 들어가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의 전기차 소리는 그냥 뭔가 이렇게 나가는데 신형 G80 전기차에 들어가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호라이즌 모드는 좀 더 뭔가 울림통이 커요. 두 번째 모드는 헤리티지 모드인데요. 요거는 6기통 엔진음을 사운드로 구현을 한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짝 밟아볼게요. 오, 근데 6기통, 사실 제가 뭐 6기통 차를 안 타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6기통 엔진에서 오는 사운드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조금 밟아볼게요. 요 헤리티지 모드는 6기통 사운드는 아닌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들었을 때는 이 6기통 가솔린 엔진에 들어가는 사운드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에서나 들을 수 있을 법한 그런 기본적인 엔진음이 있잖아요. 그 정도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썩 뭐 감성마력을 올려준다든지 듣기 좋은 음색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요거는 조금 더 만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의 볼륨도 총 20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좀 시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끄고 다니셔도 돼요. 이렇게 끄기 누르면은 또 조용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신형 G80 전기차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배터리 용량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구형 같은 경우는 87.2kW 배터리가 탑재된 반면에 신형은 94.5kW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보통 배터리 용량이 큰 게 들어가면 주행거리도 높아지긴 하지만 출력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구형과 비교했을 때 신형 G80 전기차의 마력과 토크수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을 키웠지만 요거를 힘으로 쓰지 않고 온전히 주행거리로 몰아붙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내가 이 차를 운용했을 때 좀 더 편리하게 느낄 수 있게끔 세팅이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고 달려보도록 해볼게요.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마이, 스노우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AWD,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꿨기 때문에 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우와! 즉각 토크감과 함께 우와! 이거 뭐 대포처럼 쏴주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엄청난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속 직진성이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이야, 이거 뭐야 이게. 진짜 구형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좋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다시 밟겠습니다. 이렇게 밟았을 때 뭔가 휠스핀이 날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토크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면서도 강력한 힘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와, 이 주행 감각도 고급스럽다라고 느껴졌지만 풀 가속을 했을 때에도 고급스러우면서 파워가 전혀 부족하지 않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지금 너무 재밌게 가속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셨을 때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켜고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호라이즌 모드입니다. 오메! 지금 살짝 커브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야, 상당히 안정적으로 치고 나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공차 중량이 구형과 비교했을 때 약 90kg 정도가 무거워졌거든요. 그리고 차체가 커졌잖아요. 휠 베이스가 130mm가 늘어나서 그냥 철판도 그렇고 모든 게 더 많이 들어가서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가뿐히 구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 호라이즌 모드는 그 고속으로 달리면 달릴수록 오! 이게 전기차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운드가 느껴지네요. 이게 저속에서 살짝 밟았을 때랑 고속으로 쭉 풀가속을 했을 때랑 느낌이 되게 다릅니다. 근데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켰다고 해서 실제로 뭐 마력이라든지 토크가 더 증가하진 않아요. 그냥 감속 마력이 상승할 뿐입니다. 신형 G80 전기차는 내연기관 환산 시에 370마력에 71.4토크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보통 300마력대 후반 정도의 마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파워풀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살짝만 밟더라도 이 전기차 특유의 즉각 토크감과 함께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올라가더라도 이 차가 힘이 부족하지 않구나 라는 게 정말 여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데일리카로 탈 수 있는 스탠다드한 전기차들은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진입했을 때 좀 힘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G80 전기차는 안정적이면서 힘이 진짜 여유로워요. 좋네요. 자, 전방에 유턴 구간이 있어서 유턴을 해볼 건데요. 참고로 제가 시승하고 있는 신형 G80 전기차는 후륜 조향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150만원짜리 옵션이에요. 자,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후륜 조향 시스템은 지금처럼 저속일 경우에는 전륜과 후륜이 반대로 조향이 돼서 적은 핸들링으로 큰 회전 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이 차체가 전장이 5135mm입니다. 구형과 비교했을 때 휠 베이스가 130mm가량 늘어나서 엄청 길어졌어요. 자, 그럼 한 번에 유턴이 가능한지 가보겠습니다. 이 구간이 되게 좁은 구간이거든요. 오! 대박 사건! 한 번에 유턴이 되었습니다. 오! 야, 이게 플래그십 G90과 비교했을 때 전장이 한 14cm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준대형이긴 하지만 대형을 넘볼 수 있는, 보통 저 정도 좁은 유턴 구간에서는 한 번의 유턴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후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의 유턴이 가능합니다. 와, 근데 이게 후륜 조향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었으면은 한 번의 유턴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G80 전기차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두고 시속 70km 정도로 돌아 나가 볼게요. 오! 야, 이거 핸들링이 왜 이렇게 날렵하죠? 대박! 그리고 승차감이 에어서스가 달려있는 차처럼 엄청 부들부들한데도 이렇게 코너에서는 제법 단단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립력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또한 방금처럼 약간의 속도가 붙었을 때에는 전륜과 후륜이 동일한 방향으로 조향이 되면서 안전성을 조금 더 높여준다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5대5 이 전후륜 구동 배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안정적이면서도 날렵한 코너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조향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급조향. 뭐랄까 되게 안정적이면서 약간의 스포티함이 좀 녹아 있습니다. 반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핸들을 트는 방향으로 살짝의 롤링이 발생이 되긴 하지만 그립력 확보를 상당히 잘 해주고 있고요. 무게 배분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날임을 감안을 하더라도 노면의 접지력도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고요. 이 정도 차체 사이즈에 이렇게 민첩한 차량이 국산차에서 또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세 제어 안전성은 오히려 위급인 플래그십인 G90보다 좀 더 안정적이게 느껴져요. 자, 그리고 현재 저는 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를 시켜둔 상태입니다. 기존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옵션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 2가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이 옵션을 추가했을 경우에 에이다스가 좀 더 보강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되지만 이 컨비니언스 팩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내비를 찍고 나면은 이 진출입로까지 가능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 보조도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 약간 곡선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손을 살짝 얹어 놓겠습니다. 가고 있는 거 보여요? 오, 대박!
아니 이렇게 비가 오고 코너 구간인데도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구형과 비교했을 때 그립 감지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줘서 핸들을 굳이 돌리지 않더라도 살짝 얹는 것만으로 핸들이 운전자가 지금 핸들을 잡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편리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저는 약 1시간 정도 주행을 했고요. 막히는 도로보다는 고속주행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거의 막히는 도로는 1, 고속주행은 9로 했어요. 보통 친환경 차량이 고속주행을 할수록 주행 가는 거리와 전비가 낮게 나오죠. 현재 배터리는 68%가 차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411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비는 요 트리 컴퓨터상에 5.8km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475km에 복합 전비는 4.4km인 걸 감안한다면 상당히 준수한 주행 거리와 전비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짠! 이번에는 G80 전기차의 2열입니다. 제가 되게 편안하게 누워있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현재 제가 리클라이닝을 거의 최대로 눕혀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이 다기능 암리스트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레그 서포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흡사 플래그십인 G90을 탄 것과 거의 비슷한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베개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락하고 편하네요. 아까 실측은 조수석을 최대로 앞으로 밀었을 때 레그룸이 2뼘 반 정도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 체감되는 공간은 W급인 플래그십 G90하고 거의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쾌적한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가 쇼퍼 모드가 따로 존재합니다. 기존 컴포트 모드와 비교했을 때 2열의 승차감을 좀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쇼퍼 모드로 드라이브를 변경을 하고 보더블록 구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노면의 요철들을 어느 정도는 알려주고 있기는 한데요. 다만 이 충격들이 탑승자에게 크게 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형과 비교했을 때에도 하체 감각이 좀 더 컴포트해져서 그런지 차급이 더 높아진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는 포트홀 구간을 넘어보겠습니다. 먼저 우측 바퀴로 넘어볼게요. 오, 뭔가 배를 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좌측 바퀴로 넘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저차가 큰 구간에서는 약간의 잔여 진동이 있기는 하지만 멀리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푹신한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잔여 진동을 머금고 있긴 한데요. 이게 분명히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차량에 준하는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과 비교했을 때 하체 감각은 더 푹신해졌고요. 내연기관 G80과 비교했을 때에도 이 일렉트리파이드 많이 가지고 있는 승차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고급스럽고 편안하면서 우아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형 G80 일렉트리파이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G80의 에어백은 총 10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우리나라 KNCAP 기준 97.3점으로 1등급, 미국 IHS 기준 2024 탑 세이프티픽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은 아직은 없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좁은 트렁크와 선루프 선택 불가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씨의 총평, 신형 G80 전기차 어땠냐? 일단 고급스러운 전기차입니다. 좋은 승차감에 주행거리 개선도 의미가 있었고요. 특히 넓어진 실내 공간으로 어중간했었던 포지션도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단점은 없어요. 하지만 형광색 번호판, 그만큼 일반인 입장에선 실구매가 9천만 원에 부담스러운 차 많은 건데요. 그래도 실제로 타보면 갖고 싶은 퀄리티긴 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